조금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네네네. 그러니까 상하 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바뀌었다 요거잖아요. 그리고 수사권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뭐 경찰이 수사한 해만에 들어는 왔지만 사실상 권리는 없었던 거. 검찰이 지휘를 하거나 어떤 그 검찰을 대신해서 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아서 경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이제부터는 수사권을 갖게 됐기 때문에 지금은 딱 그런 상황이에요. 검찰 쪽 기자들은 경찰의 질이 좀 낮은데 이게 될까? 뭐 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아니, 이왕에 이렇게 된 거 비서관님. 그냥 그 예를 들면 지금 그 소위 경제범죄라든지 부패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검찰이. 그러면 검찰과 경찰을 섞어버리면 안 돼요? 인사를 통해서? 섞어요? 아이도 좋은데? 아니 근데 제 말씀은 솔깃한데? 검사는 검사지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그래 법적으로 왜냐하면 파견을 우리 집중하면 되죠.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있거든요. 예, 고공단. 네. 고공단은 사실은 부처 칸막이가 없어요. 그쵸. 네. 내가 행안부 장관이지만 기재부 공무원을 갖다가 임명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이제 이렇게 다 순환이 가능한 거죠. 그게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기본 철학. 가능은 한데 지금 검사들이 황골 탈퇴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으로 섞으면 경찰까지 검사가 장악하려고 하는 문제도 생기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요, 권은희처럼 변호사들 많이 영입할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그래서 FBI처럼 그 구조를 바꾸려고 하겠죠. 네. 그렇죠. 자, 어쨌든 그게 역사적 사건이었고, 뭐 제가 지금 최근에 여러 방송에서 수도 없이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 장면을 맞습니다. 마치 스쳐 지나가다 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한 것도 그렇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그렇고, 선거제 개혁도 그렇고, 유치원 3법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역사적으로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렸던 작업들을 갑자기 그렇죠. 며칠 사이에 그냥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며칠 사이에 이루어지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게 이렇게 오래 걸려서 이런 허탈감을 느끼시면서 이게 별게 아니네 그러시는데 이게 별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올해 별개입니다.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원년 느낌이 일단 이번 검찰개혁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총선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개헌까지 쭉 이어지는. 좋은데요. 듣기만 해도 막 가슴이 벅찬데 어쨌건 지금 대단한 일을 해낸 거라고 보는데 얼기설기하다가 자유한국당 그냥 완전히 이걸 폭망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도 못 막았다는 게 굉장한 리스크일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그게 부끄러운지도 모르더라고. 아니, 전략 실패, 완전 참패. 그런 기사 딱 하나 봤어요. 네. 그 연합뉴스 기사더라고. 완전한 실패, 하나도 못 건졌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우리 같은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고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 순간. 그런데 사실은 무너진 거죠. 그래서 저런 상상력, 오직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흔들다가 참패하고 지금 움직이는 저게 김세현 의원이 얘기하는 좀비 정치인 거죠. 저게 정상적인 정당이면요. 네. 비대위 논의가 지금 당연하죠. 근데 통합의 주체는 비대위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 리더십이 전면적으로 붕괴된 상태라서 뭘 해볼 수가 없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가장 큰 강점은 현재 대체할 인물이 없다. 그것도 복이네, 홍복이네 그냥. 홍복. 홍복이잖아요. 저 딱 나 1분만 네. 한 말씀하세요. 가지. 네. 제가 요새 너무 억울해서 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없을까? 일단 한 명은 있잖아요. 한 명은 조국 장관. 네. 그런데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철우 의원을 찾아냈어. 이철우. 네, 열린우리당 때 이철우 의원. 포천 연천에서 민주당 최초, 열린우리당 최초 당선됐어. 자, 근데 보세요. 이 이철우 의원의 상대가 검사예요. 고조흥이라고. 검사, 이게 중요해. 예, 그런데 이분이 왜 차였냐면 연설을 하다가 조중동이 그때 막 그 4월 15일이 이제 투표일이잖아요. 근데 그 탄핵 국면이니까 열린우리당이 엄청 유리하니까 막 날도 좋고 그날 놀러 가라 이런 식의 기사를 쓰니까 조중동이 지금 투표하지 말고 놀러 가라고 한다. 그럴수록 젊은이들은 투표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나라당에서 이철우 의원이 고저흥이 젊은 사람들은 투표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라고 자기들이 허위사실을 만들어서 고발을 해요. 그래서 경찰이 이거 말이 되냐 해서 무혐의 결정을 해.
그런데 이거 역시 제가 당한 의정부지검인데 의정부지검에서 기소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최종 250만 원을 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그 사이 어떤 일이 있냐면 주성룡이라고 검사 출신 한나라당 의원이 나서서 이철희 의원이 국회에서 암약하는 간첩이다 이런 폭로를 해요. 맞아요. 그래갖고 색깔론을 더 씌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요새 이제 다시 또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상대 후보가 검사였던 거야 나랑. 그래갖고 이분이 최근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이야기 하시려고. 네, 의원님도 모진놈 만나서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저보다 더 억울한 것 같아 그 사람은. 완전 조중동이라고 했는데 그걸 고종이라고. 그래갖고 재판정에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조중동이 잘못 들으면 고종으로 들을 수 있다는 실험까지 한 아주 특이한 재판. 그리고 아무 뭐 녹취록도 없어요. 그냥 한나라당에서 고발한 2명 있잖아요. 고발인 2명의 증언. 그리고 그 청중들이 많이 와서 증언을 해요. 아니라고 조중동이었다고. 그런데 이건 안 믿고 판사가 고종이라고 그랬다. 이쪽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이거는. 그 가끔씩 글자가 이렇게 3글자, 4글자일 때요. 그 테스트 옛날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3글자, 4글자일 때 요게 앞 글자, 뒷 글자만 같으면은 뒤에 글자가 섞여도 그렇게 들리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 싶어 하는 단어가 들리는 현상이죠. 조중동, 고종, 조중동. 그렇게 됐는데 이철우 의원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민원연에 있을 때 이걸 가지고 문제 삼은 적이 있어요. 우린 조중동에 꽂혀 있었으니까 그때.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기억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억울한 거 우리가 안다고요. 그래서 다시 환기시키고 넘어갑니다. 자, 근데 지금요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 지금 이제 법무부에서 직접 개편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실제 고생하는 부서를 좀 더 많이 키우고 특수분 축소하고 이거는 뭐 윤석열도 뭐 자기가 공감했던 거니까요. 그렇게 되고 직제는 개편되고 물론 여기에 이제 조국 장관의 가족 수사는 그대로 한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차장들 그 정도 급의 인사가 지금 곧 있을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제가 밀어붙이고 있는 건 그 이문정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올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한 두 분의 생각 한번. 왜 3차장이에요? 왜 3차장으로 밀고 계신 거예요? 제일 센 부서니까. 그러니까 2차장이 아마 공안 쪽이었던 걸로 알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문정 검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은 감찰과장 같아요. 대검. 좋다. 저도 거기 한 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검찰은 검사와 검찰총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직은 막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지금 9급이니까 6급을 줄 수 없어 이런 게 통용되지가 없네요. 그래서 보직 부여하면 돼요. 보직하고 평검사로 돌아가도 되고 원래 법이 그래요. 검찰청 법이. 그래서 이문정 검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감찰과장. 좋네요. 저는 수사 실무에 일선에서 뛰는 최고 힘센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느낌이 좀 있고 어쨌든 간에 한 사람한테 몰빵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 일단 거기까지. 근데 저는 추미애 장관께서 이제 인사를 통해서 확실히 검찰총장을 지휘한 거잖아요. 이번에 이제 남은 게 그러니까 2가지를 한 번에 하신 거예요. 남은 게 감찰권. 저는 아주 그 비리 검사 파일이 그렇군요. 이렇게 있다는데 그거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지금 검찰과 윤석열과 일부 정치 검사들은 날개가 꺾였다고 봐야겠죠. 아니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감찰만 하면. 자,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어쨌든 지금 검찰은 뭐 오늘도 보니까 검사 한 2명 정도가 사직서 낸다고 뭐 이렇게 뭐 보도에 나오던데. 김웅님 이런 분이요? 뭐 검사 내전인가 외전인가 뭐 실제 모델인 사람이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은 멋있는 검찰일 수는 있어요. 수사 막 잘하면. 근데 확실하게 법무부가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딱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권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힘센 검찰이 자신들의 수사 결과를 위해서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것을 진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검찰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법무부가 그걸 통제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고 보는 건데. 근데 이제부터 그게 되는 거지. 이제 과거에는 검찰 중심으로 경찰도 사실 하위기구고 모든 게 그랬는데 이제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검찰, 공수처, 경찰이 삼각으로 이제 이 소위 사법 체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같은 것들 때문에 나가는 것처럼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검찰의 권력 많이 빠지는구나. 나 공처 세기 전에 정관이나 바꿔 그냥 변호사 개업이나 할래.' 요렇게 나쁜 의도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좀 어. 아쉬운 게 지금 제가 청와대 인사비서관으로 있었다면은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인사비서관실이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수 규정 바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공무원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으면요. 이 특권적 어떤 의식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보수 규정 바꿔야 되고 이제 좀 전에 뭔 얘기했죠?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퇴직하고 나가서 변호사 개업하면 정관예우 금지. 그래서 공직자윤리법 개정해서 일반 공무원처럼 5년, 3년. 취업 3년. 취업 제한 규정에 검사들도 들어가야 돼요. 네, 공무원이니까.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 정말 완벽하게 검찰 개혁. 제가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제가 인사비서관이었으면 아니 뿐만 아니라 이거 법무부에서 령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인사혁신처. 그럼 인사혁신처법이에요. 네. 자, 시간 관계상 네. 짧게 하나만 여쭈고 이야기는 넘어갈게요. 조국 장관 백서. 네, 이게 지금 뭐 진중권 씨 같은 사람들은 뭐 그러면 깐족거리면서 그럼 내가 흑서 만들지 막 여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집행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절 언론에 안 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새는 낯선 전화를 안 받으니까 혹시 제가 꼭 저랑 통화하고 싶은 좋은 분들은 메시지를 남기시고요. 저는 이 조국 백서 흑서 뭐 만드세요. 그런데 조국 백서가 지금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국 백서 만든다니까 누구도 입대고 누구도 숟가락 얹고 누구는 막 그렇게 깐족대고 이런 건데 그만큼 조국 백서가 이 기록이 필요하다는 것의 반증이죠. 그리고 저 진짜 조용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조용하게 세상이 놔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새날을 통하여 분명히 밝히는데요. 1. 재정과 관련한 일체의 잡음 없을 겁니다. 이건 제 전공이에요. 제가 혁신과 통합, 시민통합당 다 사무총장 했는데 되게 정치권에서 이합집산 하고 나면 인쇄비를 안 줬네, 뭐를 안 줬네 잔소리 나오거든요. 정말 우리 단 한마디의 그 불평도 없이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꼼꼼하고 문제없이 재정 처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도 제가 책임도 질 겸 최후 감수할 겁니다. 이게 출판사와의 계약이에요. 출판사에서 읽히는 책을 만들어 달라. 특히 전문가들이 쓴 책은 너무 전문적이라 읽기가 쉽지 않으니 당신의 필력을 믿고 하는 거니까 감수해 달라 그랬어요. 그럼 저는 법률적 소송의 싹도 잘라야 되고 그래서 감수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읽기 편하지만 본질을 알 수 있게. 그러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은 백서라는 건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뭐 이렇게 필자들의 주장을 쓰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샅샅이 검색해서 일반 시민들이 SNS에 올린 짤까지 페북 언론까지 댓글까지 전부 모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걸 취사 선택해서 분류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료적 가치가 충실하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민웅 위원장님이 조직위원장이시거든요. 그래서 김민웅 위원장께서 정리를 하셔서 언론 대응하고 계십니다. 네. 뭐 공정 작가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남이 뭔가 하는 꼴을 못 보고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해요. 왜 문 대통령한테는 일부 지지층만 문 대통령 지지자여야 되고 자신들은 조국 장관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또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걸 인정하지 않고 거기다 또 대놓고 무슨 제작비가 어쩌네 저쩌네 하는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꾸 분열의 씨앗들을 자꾸 키우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분열이 안 돼요. 그래도 이런 걸 도로라고 하죠. 도로. 규모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한 90대 10도 안 되는 규모라서 논란거리가 자체로 안 되는데. 네, 그리고 공지영 작가께서도 뭐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아주 절약하면서 백서를 하나 쓰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